분발한 놈들. 자, 오늘은 유형 10번을 좀 해야 되는데, 유형 10번을, 유형 9번을 안 들은 친구들은, 영상을 좀 보시고요. 금요일 영상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봐서,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구를 할 거냐면,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좀 하고 넘어갑시다. x세제곱은 1에서 허근에 대해서 좀 할 텐데, x제곱은 1. 자, 이게 이제 몇 차 방정식인 것 같죠? 이게?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근을 구하려면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잘 따라오세요, 저를. 이거를 뭐 어렵진 않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는 공식으로 해도 되고, 조리제법을 쓰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웬만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똑같은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여기까지는 뭐, 인수분해하면 되겠고, 우리 준영아. 여기서 근이 몇이 나오죠? 여기서? 1. 뭐 1은 뭐, 지나가 강아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근이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근을 찾아보면, 우리가,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 찾으면 어떻게 되죠? 근의 공식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되겠죠? 근의 공식을 써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거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의 제곱에서 4 빼니까 3i가 됩니다. 마삼이어서 i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했지만 이 근들 x1도 여기 근 나왔죠? 총 몇 개 근이 나오냐면 총 몇 개 근이 나오죠? 3개의 근이 나와요. 1이라는 극과 2개의 근은 허근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실수들이 다 개수들이 실수니까 이게 켤레근으로 나와요. 켤레근으로. 뭐로 나온다고요? 켤레근. 허수의 부분에 부호만 반대인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중에 한 개를 몰아놓기로 약속을 하자면 거기 모양이 조금 재밌게 생겼는데 W처럼 생겼는데 보면은 W라고 읽진 않고 그리스 문자에서 이제 오메가라고 읽긴 해요. 뭐 W 읽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쪽팔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허근을 뭐라 읽는다? W라고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메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뭐 오메가를 뭐로 할까? 플러스 쪽으로 할까? 얘를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지만 오메가의 켤레복소수가 되겠죠? 당연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이런 근들을 오메가로 놓고 요거에다 대입하면 성립을 할까 안 할까? 근이니까 성립을 하겠죠. 우리가 대충 느낌이 올 텐데 우리 허수에서 i 제곱, 그 다음에 i 세제곱, 그 다음에 i 4제곱 돼서 1 딱 되면서 이게 몇 개씩 순환했죠? 4개죠. 그러니까 딱 1이 되는 순간 순환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W를 집어넣으면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딱 돼서 1이 딱 돼. 이 순간부터 3개씩 순환하는 거야. 왜냐면 오메가 4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오메가 되겠죠. 오메가 이렇게 곱해지니까. 그래서 1이 딱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얘가 순환하겠구나. 만약에 오메가 5승이 1이야. 그럼 몇 개씩 순환하는 거야? 5개씩. 오메가 6승이 1이야. 그럼 몇 개씩 순환하는 거야? 6개씩. 딱 1이 되는 순간 순환하겠구나는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오메가 3승 1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오메가의 켤레복소수의 3승도 1이 나와요. 이건 뭐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얘가 누구의 근이냐면 또 2차 방정식의 근이야. 사실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까 안 성립할까? 성립하겠죠. 그래서 W 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봐봐.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랑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랑 이 두 개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뭐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자 봐봐. 쓸게요. 여기 다시 W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차수를 다 낮춰요. 차수를 낮춘다는 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오메가 99승 플러스 오메가 100승 오메가 101승 뭐 오메가 102승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일단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것 때문에 차수가 다 뭐로 다 줄어드냐면 2차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3승에 33승이니까 그냥 1이에요. 얘는 3으로 나누면 1 남죠. 오메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오메가 제곱. 얘는 뭐가 되겠어? 1. 그래서 얘가 어떠한 일을 하냐? 아무리 높은 차수도 다 2차 이하로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얘는 어떤 일을 하냐? 오메가 제곱을 넘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곱 차수가 몇 차로 됐죠? 1차. 이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몇 차씩 이하로 다 줄어들게 되냐면 아무리 높은 차수도 다 1차 이하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차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은 728번에 보면 뭐 기억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문제 유형들 있잖아. 기억, 뭐 니은 이런 문제 유형들은 다 이 차수를 낮춰가지고 풀면 쉽게 풀릴 수가 있는 문제야. 간단하게 나온다. 차수만 낮추면. 왜냐면 이 두 개가 하는 일이 다 1차 이하로 다 떨고요. 이 두 개가 있으면 오메가를 1차씩 이하로 떨굽니다. 1차씩 이하로 만들어줘. 무조건. 차수 낮추는 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두 번째로 이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부르는데 우리 준영아 2차 방식 나왔네? 뭐 써야 되겠냐? 근과 기에서 넘기 맨날 쓰잖아.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한 게 두 분의 합이죠? 이게 몇인 거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게 1. 요렇게 얘와 얘가 이제 디폴트 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를 푸는 거다?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만 하면 다 나오는 거야.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외워놨다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얘가 은근히. 얘가 2분의 마이너스 그거 은근히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얘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 말고 또 누구를 하나 해볼 거냐면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요것도 또 나오는 게 가끔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x세제곱이 뭐가 될 때? 마이너스 1이 될 때. 넘겨서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겠고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이 방정식의 한 허근도 오메가라고 놓아요. 그러니까 얘를 오메가라고 놓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한 허근은 여기서 얘를 오메가라고 놓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마다 이제 잘 보시고 판단해야 되는데 얘도 당연했지만 오메가는 어디서 나오겠어? 여기서 나오겠죠. 사실 뭐 그래프식 쓰면 알겠지만 2분의 1분마 루트 3i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 오메가인 거예요.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될 텐데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흔히 이제 3개가 나오는 거죠. 이때 오메가 세제곱은 뭐가 된다는 걸 먼저 구할 수가 있다. 오메가 세제곱은 마일이 된다. 근데 오메가 여기서 데이터 성립하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다. 요거로 차수 낮출 수가 있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겠고요. 차수 낮출 수 있겠죠? 얘로. 그 다음에 또 근각에서 쓸 수도 있어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다. 근각계수에 써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또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모양 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세제곱하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여기서도 나온 게 있거든요. 730번을 볼래요? 730번에 오메가를 2분의 1마이너스, 여기 이거죠. 이거죠. 이거. 보여? 그럼 이건 오메가 세제곱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보자마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외우지 않아도 유도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이런 게 자주 나온다는 거지. 이런 모양 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알아두면 뭐 나쁘진 않아요. 문제 풀 때 빠르게 풀 수 있긴 하거든요. 뭐 굳이 유추하지 않아도. 그래서 요 유형의 유형 10번 문제들은 가끔 나오는데 애들 겁나 다 틀려요. 여기 되게 싫어요. 유형 10번. 유형 10번 애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겁나 싫어해요. 나도 가르치기 되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기말고사 때 나올 확률이 어려운 문제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어려운 건 던지겠다 그러면 이제 던질 수도 있을 만한 문제인데 또 쉬운 게 나올까봐 또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시니까. 일단 기본적인 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72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거예요. 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면 x 세제곱 1이라고 했으니까 써놓을게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인 거고 아까 전에 근각에 세우는 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랑 오메가 반 건 1 여기 이제 디폴트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문제를 푸는 거야.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을 보자면 차수 갖추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3개씩 0이에요. 이게 0이에요. 이게 0이에요. 규칙적으로 거의 3개씩 규칙을 떠요. 왜냐면 오메가 세제곱 1이기 때문에 우리 그 북소수에서 i 4제곱은 1이었잖아. 그러니까 4개씩 보통 규칙됐죠. 여기는 몇 개씩 규칙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야? 3개씩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얘는 또 뭐가 되냐? 그 다음 3개는 얘가 1로 바뀌겠죠.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2로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어디로 끝났을 때? 2로 끝났을 때, 그 다음에 5로 끝났을 때 다 0이에요. 이게 얘가 0이고 얘도 0이란 말이야. 8로 끝났을 때도 0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3의 배수에서 1 빠졌을 때까지 다 0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0이냐? 98까지 0입니다. 왜냐면 3의 배수에서 1 빠진 거거든요. 3의 배수에서 1 빠진 거, 3의 배수에서 1 빠진 거. 그러니까 98까지가 오메가 98까지가 다 3개씩 되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만 남는 거예요. 오메가 99랑 뭐만 남는다고? 다 0이고 오메가 100만 남는 거죠. 근데 오메가 99는 뭐로 바뀌냐 다시? 1로 바뀌겠죠. 얘는 뭐로 바뀌었어? 오메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1 플러스 오메가예요. 결론은.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까? 맞네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3개씩 규칙을 찾아가지고 이제 차수 낮추면서 규칙 발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을 보자면 니은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1 플러스 오메가 이게 다 곱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거를 쉽게 푸는 방법은 이게 항이 2개짜리니까 곱하면 복잡하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항을 하나짜리로 바꿔요. 이게 이 소리야. 예를 들어서 이게 1 플러스 오메가가 되면 이거잖아. 1 플러스 오메가 넘어가면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항이 2개가 되면 곱할 때 이게 다 곱하는 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항을 줄여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넘기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줄여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1이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2가 되겠죠 그냥? 줄이면. 얘는 다시 1 플러스 오메가죠. 이거 지금 오메가잖아. 1 플러스 오메가는 뭐랑 같아?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겠지. 이렇게 바꿔요. 항에서 한 개짜리를 바꾸면 그냥 곱하면 나오는 거예요. 항이 2개짜리였다면 곱할 때 다 전개해야 되니까 되게 복잡해지겠지만 항을 한 개로 바꾸니까 곱할 게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마이너스는 4개니까 없어지겠죠? 음수는 4개는 없어지겠고. 그러면 이제 봅시다. 2 하나 써주고 오메가 제곱 2, 1, 2, 1이니까 다 더하면 몇이야? 오메가 6? 승?
오메가 x인가요? 다 더하면? 곱하면 지수끼리 다 더하잖아. 2, 1, 2, 1 더하면 6이죠? 오메가 x는 몇이냐? 세제곱이 1이니까 얘도 1이겠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답은? 2가 되겠죠. 그럼 니은에서 2라고 했으니까 아니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짜증날 수 있어요. 10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조금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럴 수 있다. 자, 이제 디귿은 뭐 분수가 나왔으니까 분수가 보통 나오면 뭐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분을 때려줘서 계산을 하겠죠? 특히 얘는 통분하면 켤레복소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이쁘게 자, 이거 둘이 곱하죠? 밑에 곱하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곱하니까 오메가 바. 자, 여기 위에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2 빼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네요. 통분하게 되면.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오메가 바 나오는 순간 뭐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근과 계수와 연결을 쓸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얘 대신에 뭐 대입한다? 마이. 얘 대신에 1. 얘 대신에 1. 그럼 1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죠? 밑에는 3이 됩니다. 2 빼기 1은 1이죠? 다음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아, 안 맞아? 디귿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답이 없나요? 망했네. 아, 이거 마이너스 1이었지? 뭐 이상하다 그랬다?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 3이죠? 1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혹시 뭔가 답이 없어서 내가 그냥 틀렸겠던 하고 잘 짜려봤더니만 잘 찾았죠? 디귿이 맞아요? 일단은 답은 그러면 2번 아니면 5번으로 찍어야 됐었네, 그죠? 우리 승훈이는 뭐로 찍었을 거 아니야? 대세는 5번이야? 저는 응? 한 번 번 2번을 했어요. 한 번 2번이야? 보통 요즘 어려운 문제들은 5번이 많긴 하더라고. 모의고사에서는. 자, 이제 리을로 가면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오메가 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다 대입해도 오메가 바를 여기다 대입해도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거든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에요. 왜냐면 오메가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고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죠. 둘 다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죠? 왜냐면 아까 이거 2차 방정식의 근이었잖아. 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였어요. 그러니까 뭐 얘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차트를 바꿔요. 봐봐. 1 플러스 오메가 대신에 얘를 뭐로 바꾸냐면 1부터 오메가 대신에 뭐로 바꾸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바꿔요.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바꿔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 대신에 뭐로 바꿔?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이렇게 바꿔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분모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약분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만 남아요. 얘가 결론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답은 뭐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긴 했네요. 그죠? 아주 잘 찍어서. 그죠? 자, 이런 이제 그지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오메가 때문에 쫄을 필요가 없어. 그냥 오메가는 저 한근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놓고 그냥 푼다. 그냥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그러면 730번 같은 거는, 뭐 내가 720번 안 불러줄게요. 730번 같은 거는 사실은 아까 전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봐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외우지 않았다고 쳐봐. 여기서 이제 제일 슬픈 게 뭐냐면 3번을 곱하는 거예요. 얘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죠. 제곱하고 한 번 더 곱해요. 그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보세요. 얘를 이제 넘겨. 그럼 2오메가가 되겠고 1도 넘겨.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4마이. 여기서 제곱 때립니다. 이게 2차 방정식 만드는 원리거든요. 근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여기서 제곱을 때리면 얘가 뭐가 되냐면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1이 되고요. 요거 제곱하면 3i 제곱이니까 마3이 됩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4는 0이 돼서 4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아까 뭐였죠? 요거 반대편 아까 x제곱이 뭐였을 때 나왔죠? x제곱이 마이너스일 때 요거 넘겨서 이렇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여기서 오메가가 됐을 때 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오메가 플러스 양면에 오메가 플러스 이렇게 곱해줘요. 양변에다 오메가 사실 이거 보는 순간 벌써 오메가 플러스 1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나오면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드는 원리 통해서 이렇게 금방 구할 수도 있어요. 세제곱 굳이 안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나와도 벌써 다 알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애들은 외우고 있어요 벌써. 이거 맨날 나오거든요. 2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랑 2의 1 마이너스 뿔마 루트 3i는 거의 뭐 많이 나오니까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주 나와서. 얘네들이 복소수에서도 나왔었어요. 복소수에서 그 규칙 찾는 문제 보면 거기도 있어요. 일단 뭐 얘가 상당히 자주 출몰하는 놈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얘는 w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봐봐. w 제곱, w 세제곱, w 4제곱, w 5제곱, w 세제곱 봤을 때 이게 오메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제곱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하는 거죠. 6개씩 순환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2026이 보이냐? 보이냐? 2025냐? 2026이냐? 2025냐? 오메가의 2025 더하기 오메가의 2025분의 1인데 얘를요 그냥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6으로 나눠요. 그럼 이 중에 뭐 나오겠죠. 하나가 걸리겠죠. 6으로 나누면. 그래서 2025를 6으로 나누면 6, 3, 18, 22, 6, 3, 18, 45, 7, 6에 42 하니까 세 번째네요. 자, 세 번째 누구냐? 1, 2, 3,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얘는 세 번째 딱 걸렸어요. 딱 걸렸네. 3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답은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수열하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차수 낮추는 문제도 있고 규칙 찾는 문제도 있고 약간 누구랑 약간 비슷하냐? 복소수 파트에서 그 규칙 찾는 거랑 약간 유사하게 가는데 그때는 4개씩 규칙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3개 아니면 6개씩 돕니다. 그러니까 그때 복소수 때 조금 연습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조금 적응할 때 그래도 조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열심히 뒹굴었거든. 그런 거 규칙 찾는 거로. 근데 그때 열심히 놀았던 친구들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나왔겠죠. 그러니까 또 할 때 조금 좀 아리까리한데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명심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써서 733번 풀 수 있을까요? 규칙 찾을 수 있나요? 733번? 733 상문제인데 머리 한번 써볼까요? 뭔가 규칙이 있겠죠? 설마 규칙 없이 이런 문제 내진 않았겠죠?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 승훈아 규칙 없이 냈을까요? 우리 교탕 먹이기 위해서 설마? 그럴 수 있어? 불신 사회. 선생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얘는 규칙이 없지만 냈다.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진짜로? 내일이 그래도 나름대로 스승의 날인데. 응? 아니 뭐 온준이 형 뭐 케이크 사고 막 그러던데 학교 다니는 애니까. 케이크를 사세요. 그거 뭐지? 반 애들끼리 돈 모아서 뭐 케이크 사서 뭐 준다고 하던데. 잘은 뭐 모르겠지만 나한테 뭐 주문해달라 그래가지고 나보고 선불로 먼저 내래. 야 애들이 돈을 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보고 먼저 내라고 그러냐? 스승의 날 선물에 내가 해줄 필요는 없잖아. 효제자. 아빠한테 뭐 개설도 없는데 어버이날 뭐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지금
저는 꽃 하나 선물해. 근데 무슨 뭐 희승이나 뭐 다른 사람들 뭐 사주라 그러고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자, x 세제곱은 1이고요. 괜찮았어요. 딸은 또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서 맞더라고요. 또 뭐 했냐면 또 선생님 딸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세 개씩 도니까 fn은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fn은 1 플러스 오메가 2n 승분의 오메가 n 승이니까 얘를 이제 처음 봤잖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얘는 분명히 규칙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보통 3개나 6개쯤 되면 100% 가진다라는 강력한 뭐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확신, 믿음을 가지고. 왜냐면 이 출제자가 우리를 미치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잘 몰라도 아몰랑 어떻게 하면 된다? 1부터 넣어가면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되게 어려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믿음이 있잖아. 규칙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 규칙을 찾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 거야? 안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벌써 머릿속에 들어갔잖아. 근데 나한테 배웠으면 3개씩 돌던지 맥시멀 6개다. 웬만하면서 개판 난다. 아니야? 그쵸. 아니 그런 믿음 없어 아직? 정말 없을 것 같아? 1부터 18까지 갔냐? 1부터 18까지 규칙 없이 다 더해줘야 되는 놀라운 문제야? 그러면 안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칙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 예준아 규칙 없으면 이 문제 풀어야 되냐 안 풀어야 되냐? 안 풀어야지. 이 문제 버리고 딴 문제 맞아야 되겠지. 이거는 풀어봤자 시간 반 잡아먹고 한 문제 맞으려고 지금 몇 문제가 날아가는데 아닙니까? 내 말 틀렸어요? 이건 안 풀어야 되는 문제죠.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만약에 규칙이 없다면. 자, 1부터 넣어볼게요. F1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입니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아까 나왔잖아. 뭐였냐? 이게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F2로 가면요. 내지만 1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걸까?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되겠고 이게 1 플러스 오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자, 1 플러스 오메가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오, 마이너스 1이야. 뭔가 이게 느낌이 좋죠? 안 좋나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 F3은 1 플러스 오메가 6승,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만 재밌게도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에서 얘만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게 반복될 겁니다. 뭐 선생님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셨어야죠. 4로 바꿔보면 1 플러스 오메가 8승분의 오메가 4승이고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고 얘는 뭐로 바뀌죠? 오메가로 바뀌겠죠. 첫 번째 거로 왔냐 안 왔냐? 첫 번째 거로 그대로 오죠? 그대로 오죠? 그래서 몇 개씩 돈다는 걸 알 수 있다? 3개씩. 자, 1부터 어디까지 더했냐? 1부터 어디까지 더했냐? 문제를 보니까 18까지 더했다는 거는 이 3개씩 몇 묶음이 나왔다는 거죠? 3개씩 몇 묶음이 나왔다는 거죠? 6개의 묶음이 나왔다는 얘기죠? 3개씩. 그러면 이 3개를 더했어. 이 3개를 더하면 몇이 나오냐?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게 몇 묶음 나온다고요, 이게? 6개가 나온 거니까. 여기다 뭐만 곱하면 답이 나온다? 6만 곱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9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3개씩 나오는 게 6묶음이 나오는 거니까 똑같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상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순화한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전혀 상 같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야? 상 같은 문제야?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뭐 일단 3개 하고 규칙 끝? 오케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럼 다 풀려요. 저 2번째까지 하고 마이너스 18로. 세 번째까지 했어야지. 내가 여기는 3개씩 보통 본다 그랬잖아.
내가 그 얘기도 해줬잖아.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두 개만 한 놈들은 내 말에 거꾸로 들은 거지. 세 개씩 보통 같이 가진다고 했는데. 그거 I 쪽에서 나왔을 때도 3까지 하면 다 쳐 맞아야 돼요. 최소 4까지는 가야 되는 거지. 아니, 이게 I 3승도 I 4승 1이잖아. 그지? 그 정도 내가 알려줬잖아. 그래, 안 그래, 예준아? 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내가 또 스탠다드를 보여줬잖아요. 3에서 안 나오면 6까지 가는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요런 문제들,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활용인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거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잡아. 내가 뭐 어려운 문제도 이제 몇 개가 있긴 한데, 오각기둥의 부피나 뭐 이런 거 이제 구하는 거는 뭐 구해볼 건데, 7-4랑 7-7을 풀어주긴 할 건데, 잘 보세요.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내가 잘 들어야 돼. 자, 7-4를 딱 썼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요, 나오면, 객관식 나오잖아요? 틀리면 쳐 맞아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잘 보세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연수인 어떤 정육면체.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있는데, 한 모서리 길이를 x로 놓을게요. 한 모서리 길이를 뭐로 놓는다고요? x. 이게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 다 같은 거다. 주사위.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주사위. 오케이. 그래서 바꿨어요. 얘에서 이제 체인지를 하는데 가로 길이를 어떻게 했냐면 가로는 1cm 줄였어요. x 빼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와 높이는 2cm랑 3cm 늘렸어요. 그러니까 세로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높이는 x 더하기 3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어렵다. 이해된 사람 있어요? 없죠? 빨리 얘기해. 그럼 얘가 이제 직육면체야. 얘는 직육면체인 거 알겠죠? 자, 그래서 부피를 이제 구해요. 얘 부피는 뭐 가로, 세로, 높이 다 똑같으니까 정육면체 부피는 얘 부피는 뭐가 되는 거죠? x 세제곱이 되는 거고 있고요. 얘는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하면 되겠죠? 얘 직육면체 부피는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때 봐봐. 이 직육면체를 만들었던 이 직육면체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몇 배래? 여기다 2.5를 곱하면 되는 거죠. 2.5 x 세제곱 이렇게. 맞죠? 2.5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얘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승훈아. 이게 3차 방정식이라는 게 딱 보자마자 보여야 되겠죠. 왜냐면 최고차항이 안 없어지잖아. 여기 x 세제곱 나오고 안 없어지잖아. 이게 3차 방정식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다 보면 알겠지만 3차 방정식 같은 거 인수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풀이잖아. 그때 어떻게 하죠? 0 되는 거 때려 맞춰서 넣죠. 때려 맞춰서 넣었어? 아니면 그냥 딱 계시가 내려와? 뭐 넣으면 되는지? 때려 맞추잖아. 굳이 전개해서 때려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넣습니다. 근데 객관식이면 아주 좋게 뭘 때려 넣어야 될지가 나와 있어요. 뭐야? 2, 3, 4, 5, 6 중에 하나가 때려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전개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3차 방정식인 걸 알면 어차피 전개해서 넣어도 어차피 때려 맞춰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전개해서 누나 뭐 차이점이 있나요? 전개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활용은 웬만하면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전개를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넣는 거예요. 느낌상 뭘 넣으면 될 것 같냐? 라고 본다면 나는 여기서 2분의 5잖아. 그래서 2 아니면 3이라고 봅니다, 나는. 왜냐면 이게 5의 배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5의 배수가 되잖아. 여기도 5의 배수가 되려면 얘가 5가 되거나 얘가 5가 되는 거야. 느낌이요. 그래서 뭐 2 넣으면 얘가 5가 되고 3 넣어도 얘가 5가 되잖아. 2부터 넣어볼까요? 2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1, 2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5죠. 여기 2 집어넣으면
2.5 곱하기 8? 역시 이해가 보였네요. 잘 그렸죠? 답 나왔나? 나오죠. x는 2였다. 2 아니면 3 같았는데 잘 찍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잖아요. 20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 3차 방정식이니까. 어차피 때려 맞추는 문제잖아요. 뭐 전개해서 넣어도 돼요. 근데 시간 낭비다 이거죠. 굳이 넣을 필요 있냐 이거죠. 근데 나는 사실 고차 방정식의 활용은 출제가 많이 되는 걸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뭐 나오는 거 사실 다른 거 내기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자, 그럼 737 한번 풀어봅시다. 737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737번에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A, B와 뭐가 수직하죠? A, D가 수직하고 A, B와 B, C가 수직하고 C, D는 B, C의 길이가 뭐 반원 5에 접한다. 그림을 좀 그려보니까 좀 스펙터클하게 여러분들이 잘 그려보시면 그런 반원이 있겠고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아주 접하게 잘 그리지 않나요?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자, 이렇게 접했을 때 BC의 길이는 AD 길이의 몇 배래? 이거 몇 배래 얘가? 4배. 4x란 얘기예요. 이때 사각형 ABC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 사각형 ABC의 둘레가 뭐가 된다? 둘레가 L. 넓이가 S. 그래서 S랑 L을 구해서 S제곱하고 A제곱을 구하면 몇이 된다? 8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때 X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를 이용하는 문제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이용하는 문제거든요. 중3 때 배우는데 우리 중3 때 이런 걸 배워요. 중3 때. 잘 보세요. 안 배운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원밖에 한 점에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몇 개가 나오냐면요. 총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와요. 그때 이 접점까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접선의 길이라 불러요.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접선의 길이라 부르는데 이 접선의 길이는 같아요. 왜냐? 얘네들이 합동이에요. 왜 합동이냐?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인데 뭐 합동이냐? 일단 라이트 앵글이 같아요. R, 라이트 앵글. 그 다음에 H, 빗변이 같아요.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으로 같아요. R, H, S 합동이 됩니다. R은 뭐냐? 영어로 라이트 앵글, 90도를 얘기해요. H는 뭐냐? 하이퍼네시스인가? 뭐 빗변을 얘기해요. 복잡한 단어예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세요. 난 발음 잘 모르겠어요. 빗변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변의 길이, 사이드. 여기 반지름은 같겠죠? 그래서 둘이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다, 같다? 같다. 그러니까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두 길이가 같아요. 그게 여기 적용돼요. 자, 이 D가 원밖에 있는 한 점이고요. 이 접선을 그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X면 여기도 X예요. 접점까지.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거예요. 접선의 길이 같아요. 여기서 이 접선의 길이 같았죠? 얘도 이 접선의 길이 같아요. 마찬가지로 요 한 바퀴 한 점에서 또 접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 안 같다? 같다. 왜냐면 이게 접선이에요. 접선은 똑같은 접선 두 개. 그래서 이 개념이 중3 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두 개 접선이 나오는데 그 접선의 길이랑 서로 같다 안 같다?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중3 때 배우는 겁니다.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중3 때 배우는 거예요. 이제 누구 길을 알아야 되냐? 얘하고 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 길이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커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죠. 피타 할아버지. 그러면 여기가 4x, 여기가 x니까 요 나머지 길이가 뭐가 되죠? 여기가 3x가 돼요. 여기는 빗변은 뭐가 됐죠? 5x가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3, 4, 5. 여기가 3이고 4고 5가 되니까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4x가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3, 4. 피타고라스 3, 4, 5. 피타고라스 내가 몇 가지를 외우라고 했냐면 총 4가지를 외우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냐, 예준아?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라는 게 뭐냐면 자연수 중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되게 무수히 많거든요? 4개까지만 나오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4개는 알아봐둬야 돼요. 피타고라스 모르면은요, 내 제자라고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한테 모른 척 해주세요. 지금 이거는 다 언제 배우는 거냐면 중3 때 많이 배우는 부분들이에요. 자, 원과 직선. 중3 2학기 때,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안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뭐 되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때 얘는 했지만 뭐 기억 못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 어차피 뭐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뭐. 기억하고 있냐? 그치. 그래서 일단 피타고라스가 누가 있냐? 첫 번째 3, 4, 5. 1번. 얘 배수들도 다 피타고라스예요. 자, 2 곱하면 뭐가 되죠? 6, 8, 10. 3 곱하면 뭐가 되죠? 9, 12, 15. 4 곱하면 뭐가 되죠? 12, 16, 20. 5 곱하면 얘도 다 피타고라스다. 다 피타고라스예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 누구죠? 5, 12, 14. 세 번째 누구냐? 8, 15, 17. 네 번째 7, 24, 2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이상 안 나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건 가장 대표적인 3, 4, 5예요. 자, 이건 뭐 보는 순간 3, 4, 5가 안 보였다. 찐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찐따다. 3, 4, 5 워낙 뭐 유명하기 때문에 3, 4, 5도 못 외울 정도면 그냥 지적 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52, 13. 자주 나오죠. 8, 15, 17. 피타고라스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워낙 많이 나옵니다. 계산 안 해도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특히 나한테 배운 친구라면. 자, 여기서 둘레길이 나오죠. 둘레길 다 몇이냐? 다 더하면. 5x, 6x, 10x, 14x. 그래서 둘레길이 L은 뭐가 된다? 14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뭐 넓이는 이게 타다리코의 넓이니까 못 구하는 사람 있나요? 타다리코 넓이?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몇이냐? 5x죠? 5x에다가 뭐를 곱해? 높이 4x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되겠죠? 약분되니까 10x의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자, 넣어요. 10x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4x의 제곱 몇이다 이게? 8이다. 재밌니? 재밌어?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잘 풀어요? 2로 나눠야 일단? 일단 제곱하면 뭐가 되냐 여기서 100x의 4승인가요? 100x의 4승 여기는 어떻게 되냐? 14의 제곱 몇이야? 250. 확실해요? 196 아니에요? 16의 제곱이 256 아닙니까? 14의 제곱은 196 아닌가요? 제곱수 좀 외워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20가지 제곱수 외워놓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14제곱 196이에요. 외워놓으세요.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파는 0이죠. 일단 x를 구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보니까 슬프지만 이게 몇 차식이 나왔냐면요. 슬프지만
복 2차식이 나왔네요. 복 2차식. 짝수차 한번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뭐로 나눌 수 있냐? 4로 나눠지냐? 8은 안 될 것 같고 4까지는 되나? 4로 약분 되죠? 4로 약분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5x 되제곱. 4로 약분하면 4, 4, 16 9, 4, 36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될까요?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 반대로 했네. 반대로 했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뭐 당연히 뭐 0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제곱한 게 음수니까. 여기서 해가 나오겠죠. x제곱 몇이 된다? 2가 된다가 되겠고요.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죠? 뭐 음수일 일은 없으니까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플러스는 생략. 자, 마이너스 루트 2 뜨는 거 없겠죠? 설마? 길이에다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 차식 나왔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크로스 인수분해 되는 걸 주는 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도형들을 쓰게 됨으로써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항문제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잠깐 쉬었다가 연립방정식을 또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너무 재밌죠? 연립방정식?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제일 먼저 배웠냐면 언제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냐?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거든. 근데 뭐라고 배우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연립 1차.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원리를 뭐라고 배우죠? 우리가? 연립 방정식 푸는 원리가 뭐냐? 다양한 여러 개의 미지수가 있는데 미지수를 하나하나씩 소거해가지고 누구만 남기는 거야? 미지수 몇 개만 남기는 거야? 하나만 남기는 거야. 그게 연립 방정식을 푸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미지수를 소거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을 좀 몇 가지를 배웠냐면 몇 가지를 배웠죠 우리가? 두 개. 가감법이라고 해서 두 식을 더하고 빼서 x나 y를 없애는 걸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입법이라고 해서 y는 2x, y 대신에 2x를 대입해서 y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나 결론적으로는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냐면 미지수를 소거시키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게 애들이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연립 1차 방정식과 연립 2차 방정식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 그게 뭐냐?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제일 많이 봐요. 거의 얘를 우리가 제일 많이 풉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중에서 준영아, 뭘 제일 많이 본다고?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걸 제일 많이 봐요. 그러면 우리가 738번을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연립방정식은 당연하겠지만 뭐를 구하는 거냐? 얘도 너도 성립하고 얘도 너도 성립하는 뭔 해를 구하는 거다? 공통된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가 됐죠? 공통된 해가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교점이 됐죠. 왜냐? 그래프라는 거는 근을 점 찍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공통된 근이라는 거는 그 근끼리 서로 만나는 거. 교점이 구하라고 하면
그래프에서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연립방정식을 하면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일단 잘 보세요. 위에가 xy에 대한 1차식이고 밑에가 xy에 대한 2차식이니까 가간법 같은 거를 써봤자 문자가 안 없어져요. 미지수가 소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가간법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가간법 쓰고 싶어도 더하고 빼봤자 미지수가 소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이런 애들도 있어요. 뭐? 1차식이고 2차식이지. 그럼 이거 연립 몇 차 방정식이야? 1.5차 방정식입니까? 어? 연립 2차 방정식 왜? 1차랑 2차인데. 최고차랑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최고차랑 따라가는 겁니까? 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게 되는 연립 1차 방정식 같은 거 볼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내가 y를 없애면 뺐어. 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마지막에 미지수가 한 개만 남았을 때 그때 몇 차인지를 보는 게 그 연립 방정식의 차수가 돼요. 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냐면 대입법을 써서 미지수를 소구할 수밖에 없어요. 가간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y는 뭐가 되는 거죠? 1-2x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미지수가 소구가 되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 대입법밖에 거의 쓸 게 없어요. 미지수 소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x제곱이고 y 대신 이거 대입하면 1-2x의 제곱이 돼서 13이니까 얘가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한 개 남았을 때 차수가 2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1.5차 방정식이라고 그러시면 참 곤란하다라는 거를 알겠고요. 그렇다는 거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는 공통된 해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2개. 연립 1차는 무조건 하나밖에 못 나오죠. x 만족하는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립 2차는 만족하는 식의 해가 2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4x제곱 x제곱이니까 5x제곱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x 나오겠죠? 플러스 1 13 빼면 마이너스 12는 0이 됩니다. 인수분해를 잘 때려보면은 되지 않을까요? 뭐로 때리면 잘 때렸다고 소문이 나니까 봤더니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6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x 플러스 6 마이너스 4x 나오죠? 그래서 5x 더하기 6과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니까 x 값이 뭐가 되는 거냐? x는 2개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5분의 6 또는 x는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y는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5분의 12니까 5분의 17이 나옵니다. 이때 y는 뭐가 나오냐면 2를 대입하게 되면 마 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쌍으로 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여기다 대입해도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고 얘도 여기 대입해도 여기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죠. 그때 두 개의 근을 x의 근을 알파, y의 근을 베타라고 할 때 두 개 더한 거 두 개 더한 거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둘 더하면 몇이냐? 알파 플러스 x 베타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5분의 11 또는 마이너스 1 답 얘 있지 않을까? 5분의 11 웬만하면? 없냐? 있어 없어? 3번이 답이겠죠. 이게 연립 2차 방정식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정식에서 대입법을 만들어서 뭐 y를 풀어주던지 x에 대해서 풀어줘서 대입해가지고 미지수를 소구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가간법으로는 미지수가 소구되지가 않습니다. 더하고 빼봤자 x만이 안 없어져요? 없앨 수 있나요? 못 없애죠? 그래서 가간법은 거의 쓰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마 연립일치 방정식 가분법을 제일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못 써요. 연립일치 방정식부터. 루트 씌워서 못 쓰나요? 루트 씌워서 어떻게 쓰죠?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씌워요? 각각 씌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동시에 씌우면 뭔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뭐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 1차식과 2차식 놀이가 쭉 나와요. 첫 번째 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제일 쉬운 문제예요. 뭐라고요?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741번 같은 거를 풀라 그러면 일단 해를 구해야 되는데 741번은 해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 두 개 더 하면 x-y는 마이너스 1과 잘 보고 있냐? 741번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은 마이너스 11 요 두 개 가지고 먼저 해를 구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a, b가 있다 없다? 미지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죠. 미지수 없는 거 두 개 묶어가지고 먼저 해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a, b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741번 같은 문제도 누구랑 누구로 먼저 해를 구한다? x-y는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저 오른쪽 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공통된 해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먼저 해를 구해요. 구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입해요. 나머지 식에다가 여기서 해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x제곱 더하기 ay제곱은 9에다가 xy 대입해서 a값 구하고 또 2x 더하기 by는 8 뭐 대입해서 구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그래서 구한 공통된 해를 구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ay 제곱은 9 해서 갖다가 이제 대입해서 a 값 찾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by는 8에다가 대입해서 찾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이게 740부분 푸는 방법이 되겠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유형 13번으로 갑시다. 딱 연립 2차 방정식은요. 딱 세 가지 유형만 배워요. 그 중에 하나가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방금 한 거예요. 거의 9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의 제일 많이 마주보게 될 게 1차식과 2차식입니다.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 유형 13번. 뭐라 써져 있냐? 그 위에 뭐라 써져 있냐? 몇 차식과 몇 차식이죠? 2차식과 2차식의 경우. 두 번째 유형. 연립 2차 방정식 중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유형. 가끔 나와요. 앞으로 배우게 될 두 가지는요.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실제로 계산할 때. 하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연립방정식 단원이니까. 그러니까 고2 1학기 때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가장 기본기예요. 뭐를 위한 기본이다? 연산을 위한 기본기예요. 미안하지만 사실 뭐 여러분 되게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고등학교 수학 중에 가장 기본기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면 뭐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뭐 엄청 썩 좋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사고력이 별로 안 늘어나는 거예요. 대충 공부하다 보면 사고력이 안 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먹었지만 우리 머리는 안 커진 거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머리를 열심히 짱구를 돌려서 우리 사고력이 깊어져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수학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암기만 맨날 해가지고 잘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점점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고력을 키워봅시다. 자, 740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패턴으로 정해져 있는 데니까 배운 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요. 한쪽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한쪽이 뭐가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0인 경우가 보통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뭐인 경우가 인수분해 된다고요? 0인 경우. 오마이갓. 얘가 인수분해가 안 보이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 이제 지구를 떠나야 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아파지고. 그래서 이게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걸로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나눠지는 거예요. 슬프지만 대입법을 몇 번 쓸 수 있냐면 2번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마이갓. 그 얘기는 해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냐면 4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슬프지만 아주 귀찮아요. 그래서 2차식 분열식, 2차식은 이게 0인 부분이 100%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2차식인 것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서 대입법을 2번 쓸 수 있도록 돼요. 아닌 거 내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나한테 돌을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돌을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그 언어 실력은 있으시죠? 국어 영역 실력은 있는 거죠. 그렇죠? 돈 던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y가 0인 케이스. 그럼 y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그럼 미지수가 성화가 되는 거죠. 첫 번째예요. y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경우. 대입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x제곱에다 2y 2x제곱이 되겠죠. 8이죠. 그러니까 4x제곱이 8이니까 x제곱은 2가 되는 거죠. x가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요. x가 뿔마 루트 2가 나오죠. 루트 2인 경우 x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경우 y는 뭐가 나오냐? x가 루트 2면 그거 반대에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일단 2개가 나오죠. 그래서 y는 루트 2, 그 반대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다 대입하면 다 만족하는 겁니다. 공통된 해요. x-y가 0인 케이스. y는 뭐랑 같은 거? x. y 대신에 x로 바꿔요. y 대신에 x로 바꿔요. 없어지고 x제곱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럼 x가 몇 개가 나온다? 뿔마 2가 나와요. x가 2도 나오겠고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2가 나오면 y 똑같은 거야. y도 2, y도 마이너스 이게 총 몇 개의 글이 나오냐면 4개의 글이 나옵니다. 해가 아닌 놈은 누구니까 이요. 답은 5번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은요 참 재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잠도 깰 겸 744번을 인수분해를 때깔나게 해서 열심히 해를 4개를 찾으신 후에 그 중에서 더한 거의 최대값을 구해보시는 센스를 발휘하는 74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나 혼자 푸니까 이거 불리지 않나요? 나 혼자 풀면? 그럼 풀어보세요.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법 써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다 연습해 가세요. 엄청 어려운 유형 아니잖아요. 인수분해 못해요? 크로스 인수분해? 내 마음이 아파지겠죠? 우리 은준 형은 이번 수학 시험도 던지려나? 오는 날보다 안 오는 날이 많네. 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 천재도 아니고. 선생님은 뭐 100% 닮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원 빠졌던 기억이 거의 없는데. 알아서 하겠죠. 우리 강서영도 안 왔어. 둘이 이제 정확하게. 이러다가 우리 고양국제고 애들하고 같이 다니겠어요? 고양국제고는 주말밖에 못 오는데 거의 그 빈도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수학은 안 빠지고 잘 오셔야 돼.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수학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빠지면서 설렁설렁 해가지고 점수 나올 거였으면 포자가 이렇게 생겼겠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가장 쉬운 거 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오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거 할 때 지금 즐겨야 될 때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가장 쉬운 거 재미있는 거 할 때 아닙니까? 재미없나요? 재밌어.
자, 인수분해 되냐? 돼요? 뭐로 됩니까? EX 플러스 Y랑 EX, X랑 마이너스 Y 플러스 Y에서 인수분해가 E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개가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0인 케이스랑 얘가 0인 케이스. 첫 번째는 EX 플러스 Y가 0이면 Y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EX. 두 번째 거는 X 마이너스 Y는 0이기 때문에 Y는 X를 대입하게 돼서 대입법으로 이제 두 개로 가는 거죠. Y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X 갖다 대입합니다. 그럼 X제곱. 여기 마이너스 2X 대입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하면 4X제곱인가? 요게 이제 3이다. X제곱 1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럼 X는 뿔마 1이 나오는 거죠.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인데 X가 1이면 Y는 몇이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배와 Y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대입해요. X, Y 대신에 X 대입하면 플러스 X제곱. X제곱은 3이니까 뭐야? 똑같이 나? 똑같이 나? 뭐야? 3X제곱. X제곱 1이야 또? 어떻게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까? 두 개밖에 안 나오겠네? 똑같이 나오면? 야, 신기하네? 어떻게 똑같이 나오냐 이렇게? 아 근데 달라지겠다. Y값이 달라지겠네. X제곱은 1이지만 Y는 다르겠네. 왜냐면 Y는 X랑 같잖아. 그래서 X가 1이면 X가 마이너스 1 나오겠고요. Y도 똑같죠? 그래서 더한 거를 다 찾아서 최대값 찾아볼게요. 2개 더하면 몇이냐? 마이너스죠? 2개 더하면 1이죠? 2개 더하면 2죠? 2개 더하면 마이너스죠? 제일 큰 놈 누구야? 2. 자,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다. 최대값으로. 자, 이런 식으로 풀어서 뭐 연습하면 누구나 풀 수 있겠죠? 뭐 엄청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너무 어려워요? 쉽죠. 여기 뭐 연립 2차 방정식은 좀 쉬어가는 파트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우리 2차 방정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별로 본 적은 없지만 뭐 또 새롭게 기획 개척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74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방금 했던 거죠. 745번은 대칭형이에요.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얘는 2차 방정식 근과 기획적 관계 거꾸로 하는 유형이거든요.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건데 해보세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는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플러스 y제곱은 7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실수 xy를 물어봤는데 봐봐 얘는 1차식 2차식이 또 얘가 1차식이 i가 없었으면 1차식이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죠. 그렇다고 2차식도 아니고 넌 누구냐? 난 너를 처음 본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는 1차식 2차식 아니고 2차식 아닌 나는 대칭식이다. 대답하는 거죠. 어째서 1.5차식이 아닌 거죠? 얘 정말 1.5차식으로 하고 싶죠? 자, 이때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자, 잘 봐요. 이게 어떻게 푸는 거냐면,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으로 치환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으로 치환했다는 건 나중에 뭐로 간다는 거냐면, 2차 방정식 거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x, y가 근인 거를 만들어낼 거야. 근데 뭘 찾냐면, 근과 계산계야. x 플러스 y를 뭐 a로 치환했다고 쳐. x, y를 뭐로 치환하는 거야? b로 치환합니다. 1차식, 2차식, 2차식, 2차식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치환 때려요. 무조건 대칭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대칭형은 이런 걸로 표현하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식은 뭐로 바뀌냐면 치환하게 되면 a 빼기 b가 1이 돼요. 자, 이거 치환할 때 a, b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그냥 a, b를 할게요. 어떤 놈들은 뭐 다른 거 하는 놈도 있는데 나는 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a, b로 만들어낼 수 있냐? 곱셈 공식 변형해서 알 수도 있지만 얘를 제곱하게 되면은 a제곱을 하게 되면 2xy가 나오거든요. 하나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나올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b랑 같아요. 실행인 거죠. 얘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니까 하나 xy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치환하면 끝나요. 뭐 하면 끝난다고요? 치환, 대입법을 통해서 치환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b는 뭐가 나오냐면 넘어가면 a-1이죠. 대입해요. b 자리에다가 a-1을 대입합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넘어가면 플러스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더한 게 두 개가 나와요. a-3 a 플러스 2는 0이니까요. a가 3이면 이게 3인 거죠? 그러니까 a가 3이면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가 나옵니다. 자, a가 3이야. a가 3이면 b는 몇이 되는 거죠? 2가 나오는 겁니다.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뭐가 나온다? -3이 나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먼저 구해요. 1단계예요. 그래서 더한 거랑 곱한 거로 치환 때리면 1차식, 2차식이 나오는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겠고 여기까지 먼저 구하면 돼요. 1단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죠. 조금 귀찮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칭식은요 진짜로 나오는 비율이 거의 고등학교 때 볼 일이 없거든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와요. 진짜 연산할 때 거의 첫 번째 게 대부분 나와요. 근데 이런 거에 다 틀려요. 그냥 기억이 안 나. 대칭식이 진짜로 짜증나거든요. 그럼 자, 원래도 돌아갈게요. a 대신에 뭐로 쓴다? a 대신에 뭐로 쓴다? x 플러스 y를 쓸게요. 그 다음에 xy는 2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얘를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왜냐? 이게 근거와 계산기의 합이야. 두근이 x랑 y인 거야. 두근이 뭔 거야? x랑 y인 거야. 그럼 얘를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t에 대한 방정식 만들게요. 그러면 t제곱 얘 보 바꿔.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입니다. 보 반대 내려가는 거. 인풀이 되냐 안 되냐? 요거의 근이 뭐냐면 xy인 거예요. 근각의 등급법을 한 거니까. 그러면 근이 1하면 2가 나왔죠. 여기서 대칭식이 나온 거야. x가 1이면 y는 뭔 거야? 2인 거야. 근데 반대도 될 수 있어. x가 2면 뭐도 될 수 있는 거야? y가 1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x가 1이면 y가 2인 거야. x가 2면 y가 1인 거야. 두 개나 나와, 대칭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근과 계산기 거꾸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근을 찾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안 하고요 y 대신에 넘겨가지고 대입법 써도 되지 않나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훨씬 빨라요.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러면 얘도 하겠냐 안 하겠냐? 두 번째 것도 하죠. 이것도 상당히 귀찮죠? 두 번째로 가자면 마찬가지로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x, y는 몇인 거예요? 마3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2차 방정식 만들어요. 거꾸로. 그러면 t제곱 이거 보고 반대로 하면 되니까 플러스 2t 마이너스 3 0이고 이거의 근이 xy 이게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근이 뭐가 나오죠? 마3 또는 1이죠. 그러니까 또 이거 대칭료로 바꿔서 나와요. x가 마3이면은 y는 1인 거고 x가 1이면 y가 마3인 거예요. 대칭은 나와요. 총 몇 개가 나온다 그니 그래서
총 4개가 나오는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대칭인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좌표로 다 쓰래요. 좌표로 쓰면 답은 결론은 첫 번째 건 뭐가 되는 거야? 1,2, 두 번째 거는 2,1, 세 번째 거는 -3,1, 네 번째 거는 1,-3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칭식은요, 1차식, 2차식도 아니에요. 2차식, 2차식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과식 했을 때 2차 원칙 됐으니까 연립 2차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짜증나는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께서 조금 꼬아가지고 내고 싶으면 이 대칭식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이 대칭식을 여러분들이 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연습하기 좀 싫어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뭐 상문제도 있네요. 상문제. 그죠? 상문제는 XY로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 같은데 747번은 747번 일단 이런 상문제 잘 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굳이 낼 필요 있나요? 자, 여러분은 뭐를 풀어보냐면 746번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배우면 연립 2차 방정식 세 번째 것까지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웠다. 연립 방정식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연립 2차 방정식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활용이나 응용들이 나오는 거지, 개념적으로는 끝났어요. 이제 방정식과는 이제 이별을 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지금 뭐 부정방정식이 있긴 한데, 부정방정식이 내가 가르쳐 주긴 할 거예요. 근데 뭐 많이 출제가 되냐?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교육과정에서 안 다루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한두 개를 하고 갈게요. 기본적인 거는. 아주 어려운 건 안 해도, 부정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정식으로 넘어갈 준비가 우리는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자,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못 푼다는 얘기는요, 공부를 더럽게 안 했다가 되겠습니다. 왜냐? 패턴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틀리면 쳐 맞아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거, 어려운 단원도 아니고, 이런 단원에서 맞지 못한다는 거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도 누가 보더라도 1차식과 2차식이 아니네요. 그죠? 아니에요? 1차식과 2차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는 순간 연립 2차인데 x 더하기 y를 a로 놓고요. x, y를 b로 놔서 얘네들을 바꿔줍니다. 바꿔주시면요. 얘는 뭐가 되냐? a제곱 마이너스 2b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뭐죠? b죠. b를 이렇게 대놓고 주면 아주 친절한. a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b를 이렇게 대놓고 줬으니까. 아니야? 2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a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21 넣으면 마이너스 42는 58이니까 a제곱은 몇이 된다? 100이 돼서 a는 뿔마 10이 나오죠. 그래서 a가 10이었을 때 b가 20이었을 때 한번 하면 되겠고요.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21일 때를 해서 대칭형으로 가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곧바로 a, b 대신에 10하고 21이죠? x 더하기 y를 바꿔요. 귀찮아. 이렇게. 그럼 요거 곧바로 2차 방정식 만든다 안 만든다? 곧바로 만들어요. 어떻게 되겠냐?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1은 0. 얘는 어떻게 거든요? t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21은 플러스 21은 0.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고요. 3t 나오죠? 그래서는 t 플러스 3, t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대칭형이니까 결론은 여기서 37 나오면 37도 되고 73도 되는 거고, 마삼 맞히니까 마삼 마칠도 되고 마칠 마삼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를 모두 구하라. 뭐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원래 아까처럼 써야 돼요. 좌표로 쓰라는 적이 없었어요. 네,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야. 원래 답은 이렇게 써야 돼요. x3, y는 7.
또는 x7, y는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썼어야 돼요. 그럼 x가 마3이면 근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쓴 거예요. 그냥 표현하기 귀찮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다 써서 4개 다 써줘야지 이게 답입니다. 실제적으로 답으로 쓰면 틀리네요. 답표로 쓰면 일단 통상적으로 보면 감점을 당할 확률이 있죠. 선생님들께서 지금 퀴센트나 쓰기 이거죠. 안 귀찮냐? 나만 귀찮냐? 자, 유형 15번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유형 15번까지는. 그리고 수업의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당연하겠지만 오늘 파트 배운 것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였냐? 사실 뭐 연립방정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디 갔냐? 우리 예준아. 오메가? 오메가 부분이 좀 가장 어렵지 않았나? 고차 방정식의 활용보다도 오메가가 더 어려웠죠? 또 오메가 문제들을 조금 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은 그냥 뭐 대표 문제 하나 정도씩만 다시 풀어보면서 이런 유형들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정 넣거든요. 연립 2차 방정식은.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보자마자 너 1차식 2차식이네. 너 2차식 2차식이네. 너 대칭형이네.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다른 건 배운 적이 없어요. 나오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배웠는데 풀 수 있어요? 천재면 풀 수도 있겠죠. 그죠? 푸는 게 정상적인 거고 당연히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대칭형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1차식, 2차식은요 내가 웬만하면 못 푸는 애 잘 못 봤어요. 솔직히 닦아놓고 위해서 그냥 대입법 써서 그냥 풀면 되잖아. 2차식, 2차식도 그냥 인수분해만 하면 돼요. 좀 귀찮을 뿐이지 뭐 첫 번째 거랑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가 어렵잖아. 왜냐면은 인수분해하고 나면 어차피 일단 1차식, 2차식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누가 제일 문제야? 대칭형 아니겠습니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대칭형이 이거예요. 너가 대칭형인지. 일단 애들은,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첫 번째 뭐냐면, 본 다음에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을 봤잖아. 걔가 연립 2차 방정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수학에서는 개념을 써야 되잖아. 이름을 알아야지 개념을 쓰는 거야. 여기 막 방정식이 있는데 3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3차 방정식이 이제 몰라. 그냥 못 푸는 거예요. 야, 이름을 모르는데 푸는 개념을 머릿속에 있다고요? 이게 너는 내가 예준이 이름은 모르지만 내가 너랑 되게 잘 알아.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어이가 없는 이름을 모르는데 뭘 잘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너 이름 잘 모르는데 다 잘 아네.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걔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걔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걔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요 일단 이름을 몰라요. 어떻게 풀었냐 물어보면요 외워서 풀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최악인 거죠.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일단 보는 순간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그 이름 아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지나간다? 개념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개념대로 풀어요. 그게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잖아요. 멍 때리고 보는 거예요. 걔가 누군지도 몰라. 왜 그렇게 풀어라든지 배웠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풀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가르쳤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미안하지만 한 70% 정도가요. 수학을 가르치면요. 지 맘대로 풀어요. 개념을 전혀 쓰지 않아요. 진짜요. 그만큼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개념을 왜 가르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개념을 듣고 한 번도 안 해본다니까? 그리고 문제를 푼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봐줘.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푸냐고. 모르죠. 이게 대답이에요.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수학 공부합니다. 거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은 이제 조금 멍청하죠. 대다수가 멍청해요. 근데 이제 똑똑하다고 착각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되게 멍청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21세기에도 이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세뇌시키고 그러면 교육받을 때 세뇌시키고 그러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건 과거로부터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역사를 배워서 다 알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양반과 천민이 있다고 느껴지게 되면 정말로 그게 옛날에는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진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비로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니까요. 지금 상상이 가시나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피줄과 아닌 게 태어난다. 그게 지금 바뀐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미안한데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렇게 멍청하다니까? 진짜로? 아니,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과거에 멍청하게 교육하기 시작하면 사람 멍청하기 때문에 다 교육한 대로 가요. 그래서 이제 우민정책이 있는 거야. 세뇌하고.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독재국가들은 제일 경계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머리 쓸 줄 아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자기가 지금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평생 이렇게 삽니다. 교육을 받지 못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한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게 합리적인 건지, 아닌 건지 점점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죠. 머리를 쓰라는 얘기예요. 누가 와가지고 유튜브에서 한 명이 나와가지고 샤라샤라 거리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미안하지만 공중파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유튜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유튜브가 정말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단하다. 유튜브는요, 진실이 뭔지가 판단된 적이 없어요. 그걸 듣고서 100%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뭐 이제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멍청하면요,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사기꾼들이 천지라고 부르죠. 실제적으로. 사기를 합법적으로 치면 합법적인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걸 불법적으로 치면 불법적인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행에서 돈 빌려가면 우리한테 대출 이자 받잖아요. 그거 왜 받아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정했나요? 나 대출 이자 정한 적 없는데요. 누가 정하죠? 내가 안 정하잖아요. 합법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이제 그걸 이제 사금으로 가가지고 이제 조폭들이 엮이게 되면 이제 불법적이게 되는 거죠. 그죠? 뭐 그것도 사실 우리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정해지는 거죠. 위에서 정하는 거죠. 우리와 합의와 관계가 없다. 그게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 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하세요. 잘 정해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알아야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을 쌓으십시오. 맨날 뭐 로또가 되겠다는 정도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의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라고 할 때 이 상태로 보면 어려워요. 근데 미지수를 소거시키고 보면 쉬워요. 쳐봐. 내가 여기서 y를 만약에 소거시켰다고 쳐봐.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대입했다고 생각해봐. 그 얘기는 x가 한 개만 나오면 y도 몇 개만 나온다는 거지? 하나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지를 소거시켰을 때 보기라면 알겠지만 x는 그래 몇 개만 가져야 된다는 거야? 한 개만. 그럼 되게 쉬워지죠. 우리가 아는 걸로 바뀐 거죠. 왜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는데 해를 하나만 가져야 된다. 실근을. 그럼 뭘 이용하면 되는 거죠? 판별식은 0이다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가장 근본 원리는 미지수를 최대한 소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미지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죠. 그죠? 미지수를 날려버리면 점점점 우리가 본질에 가까워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지수가 많으면 내가 맨날 뭐라고 했죠? 소거시켜라. 내가 식을 정리하는 4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개지 얘기할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였냐?
일단 차수가 높으면 어떻게 해라? 차수를 낮춰라. 높으면 복잡해요, 계산이.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야 되는 거야. 두 번째가 뭐였냐? 미지수가 여러 개 있으면 최대한 어떻게 해라? 소거시켜라. 미지수가 많으면 본질을 못 봐요. 단순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다 소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였냐?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뭐 해라? 인수분해를 해라. 일단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진 않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런 흐름으로 대부분 다 쉽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y 대신에 일단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x에 대한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가 식을 하나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x 제곱이니까 5x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된다. 그래서 x가 식을 하나 가지면 y도 하나니까 한 쌍만 존재한다.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짝수 판별식을 쓰면요 2k의 제곱 마이너스 a a는 5죠? c는 k제곱 마이너스 5입니다. 아직도 c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는 거 아니겠죠? 항상이라는 거. 여기다 k 값이 몇 개가 나오냐? 2차 방정식이니까 k 값이 4k제곱 5k제곱 빼니까 이렇게 됩니다. k제곱은 25가 나와서 k는 뿔마 5가 됩니다. 그 k 값의 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자, 이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749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풀고 749.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대표 문제도 풀어보고 오메가도 깔짝깔짝 대보고 그런 거죠 뭐. 문제가 워낙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로는 내가 뭐를 주고 있냐면 수력 충전도 주고 있고 사실 여러분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수력 충전 대신에 뭐 IPN 같은 걸 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뭐 일품도 풀고 고쟁이도 풀고 여러 가지를 풀게 되면 이제 등급은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차피 저밖에 안 풀 거기 때문에 이제 쉬운 거 위주로 주면서 기초를 단단히 닫는 그래서 2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너무 쉽죠? 아닌가요? 뭐 문제는 뭐 쉬운 문제라고 봐요. 이걸 틀렸다 그러면 이해를 못했다고 보는 거죠. 이해만 했다면 어차피 식은 가지려면 판별식 0보다 커가 같으니까 식을 가질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다가 되겠죠. 뭐 y는 없앴나요? y는 x 빼기 3이니까 대입해가지고 이런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겠고요. 그럼 x제곱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고 얘가 시그널 당연히 x가 시그널 가지면 y도 시그널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그널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뭐 다 알겠지만 2차 방정식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 마음도 아프고 서로 마음이 아파지는 거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모를 정도면 공부를 진짜 더럽게 안 했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중간고사 끝났는데 아직도 판별식을 모른다. 이 정도면 거의 수학을 거의 뭐 안 풀어봤다 해도 이제 거의 무방할 정도가 되는 거죠. 공부를 거의 안 했다. 그래서 마3의 제곱 마이너스 4a c는 0보다 커나갔다. 마이너스 8k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로 나눠주면 부동방향이 바뀝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음수로 나누면 부동방향이 바뀌어서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C2K 최대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답은 8분의 9가 된다. 라고 틀렸나요? 맞았어요? 이게 답이에요.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복습을 하면서 놀아봅시다.